세상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수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 우리는 이제 단순히 맛있기만 한 음식이 아니라 건강하고 편리하면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맛과 건강, 정신과 신체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음식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과학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가 우리의 식생활에 새로운 맛과 경험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푸드테크란 푸드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로 식품 산업 및 관련 산업에 바이오나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 등을 적용한 것을 의미하며 현재 계속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아가고 있는 기술입니다. 푸드테크에는 과정과 기술에 따라 다양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생물공학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기능성 식품이나 지속 가능성을 가진 미래식품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맛과 기능, 생산성을 높인 신품종을 개발하여 더 건강하고 더 맛있는 농산물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단 가공기술 분야에서는 기존 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이나 원천 소재를 개발하거나 음식을 출력하는 3D 프린터 등 새로운 식품 가공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포장 유통 분야에서는 식품 포장 과정에서의 위생, 친환경 가공 기술, 효과적인 농산물 보관 기술 등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더 효율적인 유통관리 시스템 등을 연구 개발합니다.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을 만드는 푸드테크는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중요한 기술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두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푸드테크는 새로운 수요와 공급을 창출해내며 그 시장 규모를 급격하게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K푸드가 세계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를 연구하는 국내의 다양한 기업들은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변화를 원하는 세계 식품 산업 시장 속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푸드테크 기술로 미래를 위한 그리고 모두를 위한 새로운 혁신을 선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농업의사법인 가나종묘 주식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안재균입니다. 21세기에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과체류를 연구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품종을 연구하는 목적으로 토마토와 멜론을 선정하였고 고기능성 칼라 토마토와 멜론 품종을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토마토의 경우 다양한 칼라 품종과 특이한 모양의 토마토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기능성, 다양한 칼라, 특이한 모양, 차별성을 가진 품종을 육성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품종 육성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성과 열성의 칼라 발현을 분류하는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기능성 품종의 육성은 우선 다양한 유전 자원의 수집과 분류가 중요합니다. 수집한 유전자를 세대지전 선발 과정, 선발된 유전 자원을 기능성 성분을 분석하고 내병성, 내바이러스성, 내충성 등 복합적 특성을 DNA 마크로 유전자 분류하고 우수 계통을 선발하여 하이브리드의 품종 특성이 잘 발현되도록 F1 교배조합 작성을 하여 품종화하는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품종화하는 데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정도 시간과 경제적인 투자가 지속되어 결실을 얻게 됩니다. 현재까지 연구 성과로는
고기능성 토마토 품종으로 라이코펜 함량이 높은 블랙, 레드계 토마토 11품종, 비타민C 함량이 높은 노란색 토마토의 5가지 품종,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은 오렌지색 토마토의 4품종,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인디고 G, 블랙조이 등 8가지 품종을 개발하였으며 현재는 화이트 토마토의 화이토엔, 화이트 프루엔 성분, 그린 토마토의 기능성 성분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품종은 국내 보급과 해외 10여 개국에 수출 또는 현지 적응성 평가 중입니다. 고기능성의 다양한 과색, 과형의 토마토 품종을 육성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수출 확대와 수입 대체 품종을 육성하여 로열티 지불 방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토마토와 멜론의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다양한 유전 자원을 확보하고 국내외에 다변화되어가는 소비자향에 잘 대응하며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복합 내변성을 갖춘 품종을 육성하는 데 DNA 마커 분석을 기반으로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품종 육성을 할 수 있는 안정된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위드바이오 코스팜 대표 강진양입니다.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소이레그 헤모글로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노지 재배, 온실 및 수경 재배를 하고 그거에 따른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산 농산물 유래 고함량 단백질 소재 활용 대체육 레시피 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에 따라 관련 신제품 개발 및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SLB 대량 생산을 위해서 유전자 제조화법도 임파서블 푸드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국내산 대두의 뿌리 혹으로부터 LB를 추출을 하고 그 안에 DNA에서 mRNA를 추출을 해서 유전자 제조합 기술도 이미 연구 결과를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TVP를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여러 가지 부재료를 통해서 TVP를 개발하고 있으며 또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TVP를 통해서 육질을 만들 수 있는 재질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식품 첨가물로 사용하고 있는 햄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레그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식품 첨가물로 활용하고 추가로 지방 성분으로는 식물성 지방인 코코넛 오일을 포함하여 올리브 오일 여러 가지를 저희가 레시피 개발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 개승마라고 하는 약초가 있습니다. 이 약초는 봄나물인데요. 이 나물을 씹게 되면은 고기와 같이 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신제품 관련 햄버거 패티를 개발할 때 이거를 활용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새롭게 레시피가 적용된 대체육과 대체육을 활용한 햄버거 패티, 떡갈비, 동그랑땡 등등의 신제품 개발을 저희가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연구 진행 목표는 현재 저희가 진행되어서 완성된 기술과 내용들을 토대로 GMO 대두가 아닌 국내산 대두로부터 소이레그 헤모글로빈을 추출을 대량 생산하고 이거를 통해서 대체육을 개발하고 신제품들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며 이 대량 생산을 통한 여러 가지 신제품을 개발하고 많은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업회사부인 주식회사 파트너 종묘의 대표 겸 수박 육종가 김용재입니다. 최근 기후 불안정성으로 수박 재배가 점점 어려워지고 수박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환경에서 안정적인 수박 재배를 통한 고품질 수박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수박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에 재배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질을 도입하고 있고 최근 수박 소비 트렌드는 기능성 고품질 소가종 수박이고 이에 맞추어 먹기 편하고 품질이 우수한 작은 크기 씨 없는 수박 등을 개발하여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 크기 씨앗채 먹는 수박, 씨가 작은 특성과 씨가 적게 드는 특성을 한 품종에 직접 파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 방법은 일반 수박과 동일하지만 씨가 적게 드는 수박은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당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유전자원, 육종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립하여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량 계통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서 품종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유전 자원을 재배하고 유형 형질을 조사하고 또 수박 재배 농가에서 실증 시험을 통해 우수한 품종을 선발하여 보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 육종 방법뿐 아니라 효율적인 선발을 위해 다양한 생명공학 기법을 활용하여 품종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또한 태국에 있는 열대 연구 농장을 활용하여 연 3회 개통 선발을 하여 2, 3년 내에 신품종을 개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표 품종으로 판매되고 있는 씨 없는 수박 품종인 PMR 아이조은의 경우 고품질이면서 수박 재배 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흰가루병에 저항성이 있으므로 재배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수박을 재배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씨 적은 수박, 건강기능성 성분인 라이코핀이 높게 함유되어 있는 수박 품종은 가공에 용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으며 수박 유통업체와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업은 스마트팜에서 고부가 가치 작물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고 그에 최적화된 품종이 요구될 것입니다. 당사에서도 스마트팜과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육종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고부가 가치 수박 품종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공급하여 국내외적으로 최고의 수박 육종 회사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식품연구원의 소비안전연구단에서 R&D를 담당하고 있는 최정희입니다. 신선농산물의 그 품목별로 수확 후에 발생하는 그런 생리기작을 분명을 한 다음에 그것들을 활용해서 농산물의 유통 중에 발생하는 손실을 최대한 억제시키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저온장애가 발생하는 기작을 좀 분명을 하고 그게 분명히 된 다음에는 유통이나 저장하는 현장에 걸맞는 그 저온장애가 억제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확 후 관리 기술이라는 그 분야가 그러니까 농산물 연구 분야 중에서는 후반기에 시작되어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 과정상에서 손실들이 뭐 적게는 30%, 많게는 50% 이상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그 전 단계에서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결과들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수확 후에 품질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이거는 제2의 생산이다 이런 이제 개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우리나라 주요 작물들에 대한 저장 조건을 개발하는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온도 조절이나 환경 조절이나 또는 뭐 에틸렌과 같은 호르몬 같은 것들을 잘 저희가 컨트롤하면서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런 기술들은 저희가 현장에 보급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ODA 사업을 통해서 해외로도 우리의 기술들을 전파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장에서의 어떤 애로가 있는지를 먼저 의견을 듣고 그러한 현장의 애로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실험실에서 연구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것이 과연 현장에 적합한지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 기술 이전이나 또는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토마토의 숙성도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한 바가 있거든요. 그전에는 토마토의 숙성도는 육안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한 6단계나 12단계로 구분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이 분류하는 것이 정확하거나 재현성이 있지를 않았어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그 이후의 유통이나 또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구를 저희가 주관을 했고 마지막 그 판별하는 알고리즘을 짤 때에 필요한 것이 그 딥러닝 기술이었는데요. 그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코웍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내서 선별 장치에 도입을 해서 95%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는 판별 기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했던 식물 관련
그리고 저장 유통의 환경 관련, 그리고 품질의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나 지식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유통 환경이나 또는 소비 단계에다가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기술을 만들려면은 다른 그런 전문가들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개발한 기술들이 잘 활용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진흥형 포장산업 주식회사 정진서 대표입니다. 저희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시간온도 이력 지식에는 농축산물의 유통 경로상의 시간과 온도의 변화를 색 변화로 보여줌으로써 제품의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장치이며, 이러한 신선도 및 수성도에 맞게 지시할 수 있도록 현재 외장형과 내장형 지시계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은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간과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제품의 품질 변화가 큰데, 이에 따른 품질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농축산물이 유통 과정을 거쳐서 식탁에 오르기까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시작하였고, 동국대 ARC 센터와 협업하여서 기술 개발 및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시간온도 이력 지식에는 제품의 시간과 온도의 변화를 색 변화로 보여줌으로써 소비자가 농축산물 구매 시에 제품의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자들도 제품의 변질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품질 관리에 용이합니다. 시간온도 이력 지식에는 인쇄형과 효소형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인쇄형은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하여 시간과 온도의 변화를 색 변화로 보여주는 기술이고, 효소형은 효소와 기질 반응을 통해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저희 시간온도 이력 지식에는 동국대학교 ARC 센터로부터 기술 이전 받은 지식계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를 참고하고 ARC 센터와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인쇄형 시간 온도 이력 지식의 시제품을 제작하였으며, 실제 과일 저장 창고 및 육제품 유통에 적용하여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계 시간 온도를 지시할 수 있는 기술을 접목시켜서 임계 온도 지시계를 추가 개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식탁에 오르는 농축산물을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유통관리에 이바지하려고 하며, 향후 더 다양한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여 먹거리와 유통의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순당 연구소 연구개발 1팀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송숙희 책임연구원입니다. 국순당 연구소는 주류 및 신사업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류를 근간으로 하여 전통주의 현대적 해석 및 우리술 명품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술 가치와 효익을 전파하고 다양한 양조 기술 확보를 통해 시장 수요 기반의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예전부터 우리 전통 누룩 및 양조 발효의 핵심적인 미생물 자원 확보와 그리고 활용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고문원에도 전통 누룩이 약용으로 활용됐다는 점, 그리고 전통주에 유용한 효모와 유산균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통 누룩 유래 유용 자원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협동 연구를 통해서 이를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기능성을 규명하면서 우수균주들의 선별과 제품 적용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타사 제품 대비 경쟁력이 있는 가장 큰 것은 생먹거리 유통기한을 이제 30일 또는 45일로 연장을 한 것입니다. 국순당에서는 이제 발효 제어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안정성 있고 그리고 풍미가 양호한 그런 제품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출시되었던 천억 유산균 막걸리가 또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산균 천억이라는 숫자는 효모에 비해서 일반 막걸리에 비해서 1000배 그리고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 기술이고, 이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그리고 유통기간 중에 천억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술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전통 누룩 유래의 다양한 미생물 자원을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이 유산균들을 가지고 발효, 관능, 안정성 등을 확인해서 양조 적합성이 있는 것을 우선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양조 적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미생물 중에서는 저희 몸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이 있거나 또는 유해한 안 좋은 병원성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선별을 하고 거기에 이제 최종 선별된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이라든지 장내 유익한 그런 효모와 그런 유산균들을 선별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저희는 또 테스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을 가진 유산균을 이제 선별을 해서 역시 병원성 세균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담즙력에 대해서 내성을 조사를 합니다. 뿐 아니라 이제 막걸리를 섭취했을 때 우리 정장작용이 정말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도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분리 선별된 효모랑 유산균이 총 4종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품에 또 직접 적용을 해서 저희가 실제 자가 누룩에서 오점정으로 존재하고 있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KL4를 이용해서 현재 천억 유산균 막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과제 성과 제품들 중에 천억 유산균 막걸리는 출시 후 3년이 지났는데 누적 매출액으로 45억을 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천억 프리바이오 제품은 출시된 지 1년이 되었는데 누적 매출이 21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면서 천억 유산균 막걸리에 대한 그런 수출도 확대가 되어 미국, 일본 등으로 작년부터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를 토대로 선별된 유산균이랑 적용된 제품의 정장작용 그리고 항비만 활성 등을 추가로 평가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전통주의 기능성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규명하고자 합니다. 뿐 아니라 유용 미생물을 추가 발굴하여 확보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생물자원 보존과 그리고 바이오 산업의 활용성 제고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류 등 발효식품 종류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전통 누룩의 다양한 천연 유용 미생물 자원 연구 및 활용 가치는 높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이제 선별된 그런 종균들을 이용해서 좀 더 유산균의 그런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또 신바이오틱스나 포스바이오틱스의 다양한 그런 기능성 물질들을 다시 연구를 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들어 있는 저희 막걸리에 또 건강성을 충분히 부여를 하여 국내뿐 아니라 사실 해외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우리 막걸리가 정말 우수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알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SP스프레이 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안덕준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맛있는 식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담는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식당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용물에 있어서 유기농을 강조하지만 사실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포장지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간과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연에도 좋은 친환경인 것은 물론이고요. 소비자한테 안전하고 또 소비자한테 위생적인 그런 포장지를 제공함으로써 내용물의 안전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품질까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포장지 개발이 가장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포장지라고 하는 것은요, 내용물에 따라서 적용해야 될 포장지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내용물이 지방이 많으냐, 수분이 많으냐, 아니면 가공 조건이 높은 온도에 노출이 되느냐, 아니면 냉동 조건에 들어가느냐, 이게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는 포장지를 선정하고 그것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내용물의 저장 기간과 품질을 늘리는 것이 포장지 개발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연구 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포장지 경량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포장지의 두께 또는 포장지의 무게를 줄임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즉 탄소를 저감하고자 하는,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자 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도 만족시키고 자연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친환경 포장의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톨루엔은 세탁 속에서 쓰는 어떻게 보면 때를 제거하는 물질인데, 그러한 톨루엔이 포장지에 남아있다가 식품, 특히 지방이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 이행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품질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또한 안전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톨루엔을 제거하고 톨루엔보다 훨씬 안전한 화학물질을 사용한 인쇄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톨루엔을 쓰지 않으면 소비자가 원하는 인쇄의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3년 넘게 그런 것들 연구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가격 인상 부분을 인구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극복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국내에서 최초로 플렉소 인쇄 방법을 레토르트 포장지에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플렉소 인쇄라고 하는 것은 인쇄를 할 때 높은 온도에 견디기가 매우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플렉소 인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매우 친환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플렉소 인쇄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레토르트 포장지에 적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매우 필요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식품회사의 상당히 큰 과제였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번에 플렉소 인쇄 방법을 레토르트 포장지에 적용하는 그런 연구 성과를 기록했다는 것도 저희가 두 번째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친환경화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분해되는 소재, 자연에서 분해될 수 있는 소재를 저희 브랜드의 일회용품에 적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탄소 저감이 되는 바이오 팩트를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식품의 패키지에 포장지에 적용하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까지 얻은 연구 성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화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와 비전은 내용물의 친환경화는 기본이고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포장지와의 친환경화를 통해서 저희는 완벽한 친환경 내장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는 친환경 포장지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큰 기업도 있지만 작은 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저희의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훨씬 더 친환경화의 목표에 빨리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표와 비전을 실현함으로 인해서 국내 최고의 친환경 분야 선도기업으로서 나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화사에 다다르게 되면 새로운 식물성 대체육 식품에 대한 요구가 사회와 소비자로부터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식물성 대체육 시장의 규모도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물성 대체육은 기존의 육가공 식품이 당연히 제공해왔던 항상성의 배고픔과 쾌락적 배고픔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식감과 조직감이 모두 개선되어야 시장에서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진규 교수입니다.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기술기술자회사인 슈펙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래의 대출 식품 개발을 위해 체내 흡입율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식품 카트리지화를 위한 초저온 미세 분석 기술과 식품 소재의 식감과 조직감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체 개발을 위한 3D 프린팅 기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기존 고기 의뢰 식품의 조직감과 식감을 재현할 수 있는 대체육 생산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에 다다르게 되면 새로운 식물성 대체육 식품에 대한 요구가 사회와 소비자로부터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식물성 대체육 시장의 규모도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물성 대체육은 기존의 육가공 식품이 당연히 제공해왔던 항상성의 배고픔과 쾌락적 배고픔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식감과 조직감이 모두 개선되어야 시장에서의 지속성이 보장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3D 프린팅을 적용하여 식감과 조직감을 개선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3D 프린팅 기술로 영양성분 제공의 개인화, 선호하는 식감인 맛을 특화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여 미래의 대체육 식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제공하여 더 나은 식생활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가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 3D 프린팅 기술의 경우 우선 소비자가 원하는 식품의 구조를 구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취향에 맞는 식감과 또 체내 흡수를 조절할 수 있는 음식의 미세구조 생산 플랫폼을 구체화하고 이를 개발하는 노력이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5피코리터 정도의 액상 재료를 정교하게 분사해서 구조체 구성이 가능한 프린팅 노즐을 개발하였고
357개의 양방향 프린팅 노즐을 통해서 식품 블럭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비롯하여 지방 소재를 분체화하고 이를 카트리지화하여 식감을 조절하고 체내에 흡수되는 방식 조절이 가능한 미세구조 식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고기의 근육과 같은 섬유상 식품 소재를 제조하는 장치, 식품 소재의 식감과 몸에서 퍼지고 섞이는 소재를 디자인하는 장치, 일반적인 3D 프린터에 식품 소재를 이송하고 인쇄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음파를 이용한 구형 기술로 식품 소재를 비접촉적으로 배열하는 장치 등을 보완하여 3D 프린팅용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화여대 식품나노공학 연구실과 슈펙은 이미 2018년 첫 식품 3D 프린터를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해서 개인의 취향에 맞는 식감과 체내 흡수를 조절할 수 있는 음식의 미세구조 생성 플랫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저희는 기후 및 환경 대응형 미래 식품 개발을 대전제로 대체육과 배양육의 상용화뿐만 아니라 개인 건강 정보 기반 맞춤형 디지털 전환 스마트 제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배수출연구사업단 이상현 교수입니다. 한국배는 연간 3만 톤이 수출되는 우리나라 신선농산물 최대 수출 품목입니다. 세계적인 공급 희소성으로 수출 전략 상품화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한국배 수출량 증가 정체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중국배와 경쟁해야 되는 미국 시장에서 소비자 선호용 중소가 공급이 제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만에서는 수출배의 품질 불안정화로 시장에서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배의 품질 안정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의 해결 방안이었는데요. 품질 안정화를 위해 수출배 과원에 ICT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고, 공급 안정화를 위해 IoT 기술을 적용하여 수출배 선과장의 물류를 정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상황에서 정체되고 있지만 비대면으로 새로운 한국배 시장 개척을 위해 영국,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업단의 가장 큰 특징은 수출배 현장 지원 연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현장 방문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집하고 이 해결 방안을 연구진들이 관련 기술을 수집,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수출배 관련 57개 법인 8,000농가를 대표하는 한국배 수출연합과 MOU를 체결하고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년간 배수출연구사업단은 수출단지와의 28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출단지의 글로벌 GAP 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40건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173억 원의 수출 지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출배 현장 애로 사항을 한국배 수출연합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한우수출연구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승재 박사라고 합니다. 한우수출연구사업단은 대한민국 고유 품종인 한우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용 한우 고기의 품질 개선을 위한 핵심 R&D 기술 개발과 실증 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우 고기의 수출국 확대를 위한 시장 분석과 함께 진출 전략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우 고기는 고급육 부위로만 수출이 진행되어지고 있어 수출 부위 확대를 위해 수출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공 제품 개발도 병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우 시장은 사육두수와 도매 가격의 불균형 추세가 반복되면서 사육농가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입 쇠고기의 증가와 한우 고기의 자급률 감소로 인하여 국내 한우 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우 수출을 통해서 국내 수급 조절을 위한 출구를 마련하고 대한민국 한우 산업에 이바지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우수출연구사업단에서는 순수 국내 기술력을 활용하여 9레이어 진공 수축 필름과 ICT 기술을 적용한 데이터 로고를 개발하여 수출용 한우고기의 품질 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레이어 진공 수축 필름은 한우고기 수출 시 진공, 수축, 드립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한우고기 수출 전용 필름으로 기존 필름에 사용되는 PVDC 소재를 친환경 EVOC 소재로 대체하여 소각할 때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은 친환경 필름 소재입니다. 다층 공압출 인프레션 공법으로 생산되는 9레이어 필름은 국내 최초로 기체 차단성 및 수분 차단, 장기 보관성을 월등하게 설계하여 한우고기는 물론 홍콩에 수출되는 제주 흑돼지를 해당 필름 포장재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필름은 BRC 등 국제 식품 안전성 인증을 받아 국내 최초 기술로 상용화에 성공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ICT 데이터 로그는 수출 유통 과정 중 온도, 습도, TVOC, 진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수출 시 품질 변화 원인을 역추적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해당 제품은 국제선 항공사의 승인을 완료하여 수출의 기회가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축산물 품질 평가원과 기술 개발을 실시한 한우 이력조회 QR코드가 되겠습니다. 수출용 한우고기의 안정성을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발되었으며 홍콩에 수출되는 한우고기 제품에 부착하여 한우 냉장류, 가공품 등 다양한 식품에 적용하여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은 수출 과정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우수출연구사업단에서 순수 국내 기술 개발로 진행이 된 9레이어 진공 수축 필름, ICT 데이터 로고, 한우 이력 추적이 가능한 QR코드 라벨이 부착된 대한민국 한우고기가 홍콩 바이어와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내용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식음료 전문 저널인 굿 이팅 저널에 게재가 되어 화제가 된 바도 있습니다. 한우수출연구사업단은 앞으로 세계 유일의 자원인 한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균이 김치를 통하여 소비자가 섭취했을 때 소비자의 장에서 얼마나 건강한 건강 기능을 보여주는지 좀 더 추가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며 유산균의 기능성을 개별 인정을 받아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그런 기능성 김치를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발효공학실의 한남수입니다. 장에서 항염증 효과를 갖는 동시에 향미를 좋게 하는 김치 종균 프로바이오틱을 개발하는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김치 환경에서 잘 자라는 유산균을 먼저 선발하고요. 다양한 후보들 중에서 우리가 먹었을 때 장에 들어가 잘 살아남고 대장의 상피세포에 잘 부착되는,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였을 때 장에 잘 정착되는 또 균주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항염증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을 개발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좋은 품질의 김치를 개발할 수 있고요. 원료와 균주와 발효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김치를 상품화해서 소비자까지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들만의 갖고 있는 기술을 적용한 사례는 채소, 과일과 같은 식물성 환경에서 잘 자라는 유산균 후보를 그동안 오랫동안 분리하여 확보해 왔기 때문에 그 많은 후보들 중에서 좋은 균주를 선발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둘째는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의 특성을 실험실에서 실험으로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체 기반 분석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유전 정보 수준에서 미생물을 먼저 이해하고 안전성과 기능성을 두 가지로 검증하는 접근 방법이 우수한 종균을 선발하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장 환경과 유사한 대장 모사 배양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실험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장에 잘 정착되어서 음식물들과 함께 우리 몸에 좋은 대사 물질을 내는지 그거를 시뮬레이션해서 발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김치를 가지고도 역시
그 건강 기능을 분석하는 데 적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우수 종균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김치용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을 개발하기 때문에 김치 환경과 같은 배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김치 모사 배지를 이용해서 많은 균주를 대상으로 선발 실험을 진행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어느 시점, 어느 상태에서 가장 좋은 맛을 내는지 저희가 걷는 평가를 실시하였고요. 그 결과를 기기 분석 결과, 예를 들어 프로톤 NMR이나 LC 분석 결과들과 저희가 비교해서 어느 맛이 가장 소비자들의 선호한 조건인지를 저희가 찾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이번에 개발한 장건강 유산균은 김치 적용해서 상품화도 할 뿐더러 앞으로 기능성 식품,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개별 인정까지 진행을 해서 기능성 표시 일반 식품에 김치를 포함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 종균이 김치를 통하여 소비자가 섭취했을 때 소비자의 장에서 얼마나 건강한 건강 기능을 보여주는지 좀 더 추가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며,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을 받아서 장 건강에 유익한 종균으로 그 기능을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산균의 기능성을 개별 인정을 받아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그런 기능성 김치를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